조용한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바로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피부가 맞닿아 있는데도 남편의 몸은 야속하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음은 20대 청춘처럼 불타오르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무겁고 긴 침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남자의 수치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비싼 강정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 한 알 없이 하루 10초의 투자로 잠들어버린 남자의 힘을 되찾는 의학적 비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중년 남성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을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약은 강제로 혈액을 그곳으로 몰리게 하는 목발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리 근육 자체가 힘이 없어 서 있을 수조차 없는데 목발만 짚는다고 달릴 수 있을까요? 50대, 60대가 넘어가면 골반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것은 마치 녹슨 수도꼭지를 억지로 틀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약으로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열어줄 근육에 힘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인 속 근육을 치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민경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마주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기능의 저하를 넘어 남성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깊은 상실감입니다. 현대의학은 발기부전을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혈관 건강, 신경계의 전달 능력, 그리고 근육의 내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정교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구용 발기, 부전치료제들은 주로 PDE, 억제제 계열의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의 기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 질소의 분해를 막아 일시적으로 혈류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혈액이 유입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들어온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두는 정맥 폐쇄의 기전입니다. 음경 해면체 내로 혈액이 가득 차오르면 그 압력으로 인해 백색막 주변에 정맥이 눌려 닫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단단함이 유지될 수 있는데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골반저 근육이 위축되고 약해지면 아무리 약을 써서 동맥으로 피를 밀어 넣어도 정맥을 닫아주는 힘이 부족해 혈액이 그대로 새어나가버리는 정맥 누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싼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효과가 있더라도 금방 사그라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물에 의존하기 이전에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생체, 역학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고 요실금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골반 장기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는 솔루션은 외부의 화학적 개입이 아닌 신체 내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의학적으로 골반저근이라고 불리는 이 근육군을 강화하는 것은 뇌에서 보내는 신경 신호를 말초 기관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고속도로를 다시 닦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훈련을 통해 충분히 재생되고 비대해질 수 있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세, 70세가 되어서도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방법들은 해부학적 구조에 기반한 과학적인 재활훈련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우리 몸의 구해면체근과 좌골해면체근이라는 두 가지 핵심 근육입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원리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좌골 해면체근은 발기시 혈액을 해면체 안으로 강하게 밀어 넣어 압력을 높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반면 구해면체근은 요도를 감싸고 있으며 사정시의 수축력과 뱃뇨 후 잔뇨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두 근육이 약해지면 초기 발기력이 떨어지고 유지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근육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는 그 존재조차 인식하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한 타깃 근육을 수축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엉덩이나 허벅지, 복부 근육에 힘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못된 방식의 운동은 오히려 복압을 상승시켜 골반저근을 약화시키거나 방광을 압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타깃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의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의 속 근육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을 보시다가 중간에 의도적으로 흐름을 뚝 끊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소변 줄기를 멈추기 위해 본능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 근육, 항문과 음낭 사이, 회음부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조여지는 그 느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단련해야 할 골반저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것은 근육의 위치를 찾기 위한 테스트일 뿐 실제 소변을 보는 도중에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배뇨 중에 괄약근을 조이는 행위가 반복되면 요도의 소변이 역류하거나 방광 기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10초 트레이닝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최대 수축과 완전한 이완의 반복입니다. 근육 생리학적으로 근섬유는 한계점까지 수축했을 때 비로소 성장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어설프게 힘을 주었다 빼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신 상태에서 방금 찾았던 그 회음부 근육을 마치 체내로 깊숙이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수축해 보십시오. 숨을 멈추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셉니다. 처음에는 5초를 버티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덜덜 떨리거나 힘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해당 근육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위축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5초를 버티기 힘들다면 3초부터 시작하십시오. 점차 시간을 늘려 10초까지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수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완입니다. 힘을 준 시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근육을 완전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근육이 긴장 상태로만 있으면 오히려 경직되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골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축기 5초, 휴지기 5초. 이것을 1세트로 하여 하루에 수시로 반복하십시오. 운전을 하실 때, 텔레비전 뉴스를 보실 때, 혹은 지하철에 앉아 계실 때도 가능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강력하게 여러분의 중심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이 훈련을 지속하신다면 빠르면 3주, 늦어도 8주 안에는 분명한 생리적 변화를 감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반응이 달라지고 뱃뇨시 소변 줄기에 힘이 실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력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골반 내부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활성화하여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케겔 운동이 하드웨어인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라면 이제 소프트웨어인 신경과 에너지 흐름을 깨워야 합니다. 한의학적 관점과 서양 의학적 관점이 만나는 지점에 우리는 순환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혈액이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리 펌프가 좋아도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 남성들의 특성상 서해부와 회음부 주변의 림프절과 혈관이 압박받기 쉽습니다. 다리, 서해부와 회음부 주변의 림프절과 혈관이 압박받기 쉽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골반각 내의 혈류를 정체시키고 이는 곧 산소와 영양분 공급의 차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막힌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약물 처방보다 먼저 권하는 것이 바로 서해부 림프 마사지와 혈자리 지압입니다. 이것은 동양의학의 경락 이론과 서양의학의 림프 순환계 이론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몸의 허벅지 안쪽과 아랫배가 만나는 서해부 인구이날 레지언에는 수많은 림프절과 대퇴동맥이 지나갑니다. 이곳이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케겔 운동으로 펌프질을 해도 혈액이 음경으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댐에 수문이 닫혀 있는데 물을 흘려 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저녁 샤워하실 때 따뜻한 물로 몸을 이완시킨 후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어 서해부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그러나 약간의 압력을 주어 마사지 해보십시오. 림프액은 혈액보다 흐름이 느리고 펌프 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물리적 자극이 순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골반 내에 독소가 배출되고 신선한 혈액이 하체로 공급되는 길이 열립니다. 더 나아가 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잠들어 있는 성기능을 깨우는 특효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 정중앙에 움푹 들어간 곳, 바로 용천혈 용챈쉐입니다. 이름 그대로 생명력이 샘처럼 솟아나는 구멍이라는 뜻을 가진 이 혈자리는 의학적으로 신장 키드니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징을 주관하는 장기로 성호르몬의 분비와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사령탑입니다. 잠들기 전 엄지손가락으로 용천혈을 꾹꾹 눌러주거나 골프공을 이용해 자극해주면 발끝에서 시작된 신경 자극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골반 신경총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리적인 이완을 유도하여 발기에 유리한 신체 환경을 조성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정력이 강해진다는 옛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말초 순환의 개선이 곧 중심부의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곳은 배꼽 아래 약 3cm 지점에 위치한 기해혈 시위 하이쉐과 그 아래 4cm 지점에 관원혈 관왼쉐입니다. 이곳은 남성의 원기가 모이는 저수지와 같은 곳입니다. 현대 해부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위는 복부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장골동맥이 골반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해당합니다. 이곳을 따뜻하게 하고 지압해 주는 것은 골반 장기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낸 후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지그시 눌러주고 내쉬면서 떼는 호흡과 지압을 병행해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온기, 땀 웬치가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요법들이 하드웨어를 정비하는 과정이라면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바로 호르몬과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 하루 4-5시간 수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지만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단언컨대 수면 부족은 남성성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주범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깊은 잠렘 수면 및 서파 수면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렘 수면 단계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벽 발기 Nocturnal Penile Tumescence가 바로 이 호르몬 작용의 증거이자 신체 기능이 정상적이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테스토스테론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코르티솔은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려는 성질이 있어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분해하며 결정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즉, 잠을 못 자면 남자의 몸은 전투 모드가 되어 생식 기능을 불필요한 사치로 간주하고 셧다운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비싼 보양식을 찾기 전에 침실 환경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를 멀리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야 합니다. 최소 7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천연 호르몬 치료제입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식습관. 그 중에서도 한국 남성들의 영원한 친구이자 적 디인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술 한 잔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더 잘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량의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심리적 억제감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착각일 뿐, 생리학적으로 알코올은 명백한 성기능 억제제입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가는 일을 해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문제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들까지 고갈시킨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음주는 고환의 위축을 가져오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 여유증이나 복부 비만을 유발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신경 전달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뇌에서 흥분을 느껴도 그 신호가 척추를 타고 말초 신경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신호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술 마신 날 유난히 감각이 무디거나 사정이 지연되는 혹은 발기가 유지되지 않는 현상은 바로 신경계가 마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으로 기능을 회복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술을 줄이셔야 합니다. 대신 우리 혈관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뿜어내도록 돕는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 최고의 연료가 바로 아르기닌, A형진인과 아연싱크입니다. 굳이 비싼 영양제로 섭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연식품 속에 답이 있습니다. 굴, 전복, 장어와 같은 해산물에는 아연이 풍부하여 전립선 건강과 정자 생성을 돕습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부추에 들어있는 알리신, 알리친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을 돕는 천연 비아그라와 같습니다. 특히 토마토를 익혀 먹을 때 나오는 라이코펜은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노화를 막는 1등 공신입니다. 식탁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쌓이면 여러분의 혈액 성분이 바뀌고 세포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 강화, 케겔 운동, 신경 혈액 순환 개선, 마사지, 지압, 그리고 호르몬 관리, 수면, 식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체적인 조건, 즉 몸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성기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심리, 멘탈리티와 자율신경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위축되어 있거나 긴장 상태라면 우리 몸의 스위치는 절대 켜지지 않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시민성 발기 부전, Psychogenic Erectile Dysfunction 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환자의 상당수가 바로 이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적인 반응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 신경이 우위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며 이완되어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거나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는데 라는 강박관념, 수행 불안을 가질 때는 교감 신경이 폭주하게 됩니다.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근육과 뇌로 보내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당연히 생식기로 가는 혈류는 차단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에게 남성으로서의 힘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이를 그르치곤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또다시 실패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마인드셋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성생활의 목적을 수행, performance이나 사정, ejaculation에 두지 마십시오. 대신 친밀감, intimacy과 교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발기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배우자와의 스킨십, 따뜻한 대화, 서로의 천을 느끼는 과정 자체를 즐기려 할 때 역설적으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추상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신경 생리학적인 팩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기능 장애라고 부르는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관계의 장애 혹은 소통의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적인 수행 능력에만 집착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파트너와의 교감은 사라지고 침실은 즐거움의 공간이 아닌 시험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스킨십이 유발하는 옥시토신, 옥시토친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하고 테스토스테론의 수용성을 높이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천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비아그라 못지않은 생리적 발기 촉진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운동, 지압,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인드셋의 변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67세 김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함과 일부 신상은 각색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패배감과 수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끝났습니다. 약을 먹어도 심장만 벌렁거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내 보기가 민망해서 이제는 각방을 쓴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늙어 죽어야 하는 겁니까? 김 선생님은 전형적인 갱년기 남성 증후군을 겪고 계셨습니다. 복부 비만, 만성 피로, 잦은 소변, 그리고 완전한 발기부전.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은퇴 후 남은 것은 고장난 몸뚱이뿐이라는 생각에 심각한 우울감까지 느끼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김 선생님의 혈관 탄력도는 70대 후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남성 호르몬 수치 역시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불신, 그리고 치료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약물 처방을 중단하고 대신 8주간의 자가 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그 비싼 약도 안 듣는데 숨쉬기 운동이나 지압 같은 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물으셨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는 것뿐입니다. 시동을 거는 법을 잊어버린 엔진에 계속 연료만 들이붓는다고 차가 나가겠습니까? 엔진부터 수리합시다. 그렇게 시작된 김 선생님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첫 2주는 적응기였습니다. 평소 쓰지 않던 골반 적응을 수축하려니 낯설고 힘들었으며 매일 밤 발바닥을 지압하는 것도 귀찮은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분을 지치게 했습니다. 박사님, 역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전화를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근육이 깨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땅 속에서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라며 격려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4주째 접어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벤뇨 기능이었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던 야간뇨 증상이 사라지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된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자 아침 컨디션이 회복되었고 낮 동안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골반저근이 강화되면서 방광을 받쳐주는 힘이 생겼고 이것이 전립선의 압박을 줄여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5주 차가 되던 어느 날 아침 김 선생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년 동안 사라졌던 새벽 발기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비록 20대 시절처럼 강철 같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묵직한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수면 중 무의식 상태에서 발기가 일어났다는 것은 신경계와 혈관 계통의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억압이 없는 상태에서 몸이 스스로 반응한 것입니다. 자신감을 얻은 김 선생님은 프로그램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케겔 운동을 했고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서해부 림프 마사지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반주로 드시던 소주를 끊고 대신 부추와 마늘을 곁들인 식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아내분과 함께 족욕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정서적 거리감도 자연스럽게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주차 진료실을 다시 찾은 김 선생님의 얼굴은 2달 전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생기가 넘쳤습니다. 박사님, 어제 아내와 성공했습니다. 약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김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분이 되찾은 것은 단순히 성기능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위엄, 남성으로서의 자존감, 그리고 아내와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쁨을 되찾은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적의 명약을 드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혈관, 신경근육이라는 3가지 축을 동시에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케겔 운동으로 근육 펌프를 강화하여 정맥 누출을 막았고 muscular, 지압과 마사지로 막혀있던 혈류와 신경 에너지를 뚫어주었으며 vascular and nervous,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호르몬 대사를 정상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 그 행동력이 의학적 치료법과 만나 시너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김 선생님은 67세였습니다. 여러분이 50대라면 더 빠를 것이고 70대라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뼈는 10년, 근육과 장기는 수개월이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 여러분의 침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미 최고의 치료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내어 쓰는 법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루 10분의 투자와 나를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전 액션 플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습관은 단순할수록 강력합니다. 첫째, 눈 뜨면 케겔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10회, 화장실에 가서 10회, 아침 식사 식탁에서 10회.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골반 근육을 깨우는 것으로 여십시오. 아침의 발기력은 그날 하루의 활력을 좌우합니다. 둘째, 틈틈이 서해부 마사지입니다.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혹은 샤워하실 때마다 사타구니 안쪽에 움푹 들어간 곳을 꾹꾹 눌러주거나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려 주십시오.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면 하체의 붓기가 빠지고 그곳으로 가는 혈액의 길이 뻥 뚫립니다. 셋째, 자기 전 용천혈 지압입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체중을 지탱하느라 고생한 발에게 휴식을 주십시오. 발바닥에 피로가 풀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자는 동안 테스토스테론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 세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일주일 뒤 여러분의 아침은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진정한 고수는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일시적인 효과에 만족하여 다시 예전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공들여 쌓은 탑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건강한 습관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노하우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응원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이 운동과 지압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몸이 좋아지면 그만둬도 됩니까?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선생님, 양치질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충치가 없다고 해서 양치질을 그만두시겠습니까? 골반적은 훈련과 혈액순환 관리는 비뇨기 건강의 양치질과 같습니다. 우리의 근육과 신경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용불용설 use it or lose it의 법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난 남성의 신체는 항상성 호모스타시스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약해져 있어 조금만 방심해도 예전의 무기력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힘들게 뚫어놓은 혈관길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다시 노폐물이 쌓이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근육도 자극이 없으면 순식간에 위축됩니다. 따라서 이 습관들을 숙제나 치료로 생각하지 마시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매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케겔 운동을 빼먹을 수도 있고 회식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할 날도 있을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에이, 어제 하루 망쳤으니 다 틀렸어 라며 포기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루를 놓쳤다면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심삼일, 주어 신산리, 토 10번 반복하면 한 달이 되고 100번 반복하면 1년이 됩니다. 또한 제가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의학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쏟고 있는 이 노력들은 단순히 침실에서의 능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동맥 중 하나가 바로 음경동맥, 페닐 아터리, 지름 약 1N2mm입니다. 반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코로나리 아터리는 그보다 굵습니다. 지름 약 344mm.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고 경화가 진행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바로 음경동맥이라는 뜻입니다. 즉, 발기부전은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곧 심장이나 뇌혈관도 막힐 수 있습니다. 라고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조기 경보 early warning입니다. 통계적으로 발기부전이 나타난 후 평균 3년에서 5년 이내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발병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시는 케겔 운동과 식단 관리, 지압법은 좁게는 남성성을 회복하는 길이지만 넓게는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프면 가장 슬퍼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 끈을 놓지 마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를 상실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력을 잃고 기억력을 잃고 성기능을 잃어가는 서글픈 내리막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노년은 성숙과 통합의 시기입니다. 20대의 성싱이 넘치는 호르몬에 이끌리는 본능적인 충동이었다면 60대, 70대의 성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살아온 세월을 위로하며 영혼까지 교감하는 고차원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비록 신체적인 반응 속도는 젊은 시절보다 느릴지 모릅니다. 강직도가 예전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여유와 지혜,
그리고 파트너를 깊이 이해하는 배려심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의 힘입니다. 숫자에 불과한 나이에 굴복하여 스스로를 끝난 사람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나는 아직 건재하다, 나는 사랑받고 사랑할 자격이 있다 라고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하 수체와 고환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그 믿음에 반응하여 기적처럼 깨어날 것입니다. 김 선생님이 그러셨듯 그리고 수많은 재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셨듯 인체의 회복력, 레실리언스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발바닥에 용천혈을 지그시 눌러보십시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제2막을 여는 위대한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의학적 이론부터 실천 방법까지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고민을 해결하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내 몸을 위한 작은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매일 10초씩 나를 단련하겠다. 내 혈관 건강은 내가 지키겠다. 와 같은 여러분의 선언은 저에게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수많은 동료 남성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지만 어디 가서 묻기 힘든 남성 건강의 모든 것을 가장 과학적이고 솔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풀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힘차게 뛰고 여러분의 밤이 다시 뜨겁고 평안해지는 그날까지 박민경 박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 박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